2018년 12월 16일 미르코의 생존연애TV 116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담편을 진행하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강의편도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상담편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연애 진단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레미본 사랑님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레미본 사랑님의 사연을 가지고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글이고, 제목은 제 프레임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려주신 분은요, 레니본 사랑님이세요. 자, 재회와 이별 극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자분이시고 나이가 91이라고 써있는데 91세는 아니신 것 같고 91년생이신가 보죠. 91년생이면 나이가 몇이에요? 자, 한 20대 후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간호사 분이시고, 교제 기간은 3년에서 4년 사이. JYH님, 28이에요. 그렇죠. 2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8. 3년에서 4년 사이 정도 됐대요. 엄청 오래 교제를 하셨죠?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은 소개팅이었고, 그 사람이 대시에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남친이 너무 잘생겼고, 제 스타일이어서, 지금 남친 처음 봤을 땐 남자가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내성적이어 보여서 별로였으나 외로운 시기였고, 사귀다 보니 정도 들고 똑똑해서 S대 출신이라고요. 서울대인가봐요. 어쩌다 보니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남친이 1살 연상입니다. 참고로 전 남친과는 4개월밖에 안 사귀었으나 제가 너무 매달리고 좋아했어서 처음 매달릴 땐 전 남친이 연락도 받아주고 저해할 것처럼 상황이 흘렀으나 제가 계속 폭탄 문자 전화를 하는 바람에 차단을 당하고 집 앞에까지 찾아가고 거부당한 기억에 한 1년간 멘탈이 나가고 시험도 떨어지고 인생에 있어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그 다음에 연애는 절대 안 매달리고 마음도 다 주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남친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매달리면 어떻게 된다는지 알죠? 여러분들이 제외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매달리면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낮게 봐서요, 제외가 안 되는 거예요. 제외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뭔가 구리고 못나서 제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달리는 상황을 연출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제가 이거 지금 미르코의 생존연애가 116회차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 매달리다가 안 된다는 걸. 그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친은 매우 이성적이고 친구도 없고 내성적이며 저만 만나는 스타일이었어요. 사냥 능력도 없고, 이분은 레미본 사냥님은 제 강의를 좀 보셨나 봅니다. 사냥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사냥 능력도 없고 모든 걸 다 귀찮아하는, 저랑 만나거나 집에서 퇴근하고 게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이래요. 대단한 스타일이시네. 저는 보통 여자들과 비슷하게 사랑을 갈구하고 징징대기도 하고 표현받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남친은 대학원생인데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것과 게임하고 집에서 쉬는 것, 그리고 저 만나는 것 외에는 따로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나 친구와 술을 먹는다던가 하는 건 전혀 없었대요. 3년 넘게 사귀는 동안 한 두세 번 있을까 말까 정도? 와, 이게 재미가 있습니까? 이런 남자랑 만나면? 와, 근데 올해도 사귀셨네요, 진짜. 아무튼 귀찮아하고 약간 히키코모리 방구석 페인 같은 스타일이래요. 와, 이런 사람과도 3년을 만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흥미가 없을 텐데요. 진짜 무미건조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애 패턴은 매일 퇴근하고 하루 3, 4시간 정도 일상적인 통화를 하고 잤대요. 와,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진짜. 이게, 정서적으로 이게 괜찮았을까요? 예. 예를 들면, 양치할 때도 통화하고, 저녁 먹을 때도 통화하고, 하루 일과 오늘 어땠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매일 하루도 안 빼먹고, 남자친구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전화를 걸어서 잠자기 직전까지 전화와 카톡을 하고 편하게 연애하고 지냈어요. 와, 대단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해드릴 게 없습니다. 예. 뭐 그냥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드릴게요. 예. 처음에는 저한테만 집중해주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여자 문제나 연락 문제 이런 걸로 속썩이지 않으니 좋았으나 어느 순간 이봐요. 이게 이분이 스스로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순간 이 남자가 매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데이트 코스도 똑같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질리고 짜증이 나서 그런 걸로 괜히 제가 자주 태클 걸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여행이라도 가자 싶어서 제가 해외여행을 몇 번 계획을 하고 한 1년에 한 5, 6번씩 해외여행을 작년부터 갔었는데 남친은 그게 또 불만이었나 봐요. 여행이 너무 싫다고 교수님 눈치도 봐야 되고 몸은 몸대로 또 피곤하고 군대 이제 대체 복무 중이라고 하는 군 대체 복무 중이라서 해외 갈 때마다 또 해외여행 허가도 받아야 되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행 생각만 하면 너무 지긋지긋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남자친구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시하고 계속 무리해서 계획해서 며칠 전에도 다녀왔고 남친은 마지못해 가주면서 또 투덜댔어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친의 불만은 스킨십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고. 데이트 때마다 매일 제가 여행이나 찾아봐야 되고 불만이고 나는 너랑 같이 여행 싫어하는데도 같이 가주는데 너는 왜 너만 원하는 걸 하냐. 넌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스킨십을 원하는데. 그래서 스킨십도 매일 구걸하듯이 해야 제가 한두 번 받아주거나 안 하려는 경우가 많았대요. 참. 이러면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예.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카톡으로 심하게 싸우다가 이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헤어진 게 거의 딱 일주일 전입니다. 마지막 카톡을 제가 너무 홧김에 너무 열이 받아서 남친이 그랬대요. 너는 그냥 나 말고 여행도 좋아하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너무 지친 거죠. 그래서 이 레미본 사랑님이 그래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대기업 합격도 했고 나보다 더 좋은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거야. 30살 되기 전에 헤어져줘서 고맙고 나도 이제 얼른 결혼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다음 남자한테 스킨십도 더 잘해줄 거고 싫다는 거 안 하려고 나 이제 빨리 결혼할 남자 만나러 가야겠다. 안녕 이렇게 쿨하게 톡을 하고 끝냈습니다. 예. 처음엔 아무렇지 않다가 한 4일 정도 지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전 연애의 트라우마로 절대 연락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저께 새벽에 제가 먼저 전화를 했고 통화를 했어요. 예. 1시간 4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또 서로 자기 주장만 반복하고 도돌이표. 예. 새벽 2시 넘도록 결론도 안 나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끊자라고 해가지고 끊고 다음날 또 톡으로 오늘 만날래? 하니까 남친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랬는데 제가 계속 만나자는 식으로 졸라서 어제 저녁 11시쯤에 저희 집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서운한 감정들을 다 표현하고 오빠랑 헤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말은 해야겠더라 하면서 여행 준비한 건 오빠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노력한 거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안 힘들 뻔 했는데 오빠랑 갔던 여행 추억 사진 보니까 너무 슬퍼져서 연락했다고. 사실 나 10월부터 권태기가 왔는데 그때 오빠랑 깊은 얘기 하고 싶었는데 오빠가 잠수를 타서 그때 솔직히 너무 실망했고 그때 오빠가 나 붙잡아주지
붙잡아주지 않냐고, 응? 얘기하면서 계속 둘 다 펑펑 울고 시간 너무 늦어서 막차 타고 남친은 집에 갔어요. 남친은 계속 너한테 미안하다 이 소리 하면서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는 뒷모습 보고 슬퍼져서 제가 잠옷 차림으로 남친 뒤쫓아가서 안기고 막 드라마를 찍으셨다고 합니다. 예, 울고 막 그랬대요. 남친은 다시 저 안아주고요. 막 다시 집안까지 데려다주고 막 가고 막 이랬답니다. 그 뒤에 제가 톡을 보냈어요. 또 와줘서 고맙다고.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 이런 식으로 보냈고, 아니야 푹 쉬어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오고 그랬습니다. 재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갑자기요? 갑자기 재회 가능성이 있냐고요? 예, 아 참. 직장에서 눈치 보고 글 쓰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어제 제가 다시 연락을 했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못 만나겠다고 2주간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못 기다리겠다고 지금 보고 싶다고 매달렸더니 자기 좀 놔달라고 지긋지긋하다고 숨통이 막혀 온다고 해서 그게 헤어지자는 말이니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대요. 남자친구분이. 그래서 울면서 3시간 동안 추억 얘기하고 헤어졌고 재회 상담하는 비도 내고 제가 재회 상담도 받았는데 거기선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또 연락해서 망쳤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돈은 붙여준 데서 100만원 붙여줘서 받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제외하는 그 업체에서도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도 다 환불을 해준 것 같습니다. 100만원도 붙여줬대요. 야.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해야라고 잘 살아야 하고 3년 반 동안 고마웠다 하고 끝냈네요.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자, 아무튼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참 이런 제휴업체도 찾아갔나봐요. 예. 자, 자기 프레임은 어떻게 된 건지 이후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분은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만날 수 있다라는 건 되게 신기한 일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누차 얘기했지만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심리학 인간의 심리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내면 세계는 뭐가 있냐? 제가 얘기했지만 본능 같은 게 있어요. 예. 본능이라는 건 인간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육체들은요, 다 하드웨어는 동물적인 것들이에요. 예. 동물적인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명이 진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문명의 옷을 입은 거죠. 예, 나는 지성인이다. 일반 침팬치나 원숭이들과는 다른 지성인이고 문명인이다 라는 옷을 입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그 육체에서는요 본능적인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해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인간의 내면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그런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정형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주창하는 바가 아니라 뭐 프로이트나 뭐 칼 구스타프 융이나 여러분들 유명한 심리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따로 주장하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자, 아무튼간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도 욕구가 있고 남자분들도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 엮이게 되는데 여자들의 욕구라는 건, 여자들의 성적 욕구라는 거는 이런 그냥 이 성관계적인 이런 뭐 육체적인 관계만을 원하지는 않아요. 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이런 육체적인 관계도 원하기는 해. 그런 성욕도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 자기를 잘 관리해주고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여성분들은. 이게 다른 사연들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보시면 여태까지 우리 미르코의 생존연애 116회차를 하고 있잖아요. 여자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연락
가지고 뭐라고 하고, 만나는 거 잘 안 만나주면 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자들을 잘 관리를 해주기를 원한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선장과 선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까? 좋은 선장을 구한다. 나를 잘 컨트롤을 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잘 리드를 해주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남자를 원한다라는 걸 이 본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약간 달라. 남자분들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자기를 남자가 자기를 관리해 주기를 원해. 이런 욕구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남자분들은 1차적으로 성욕도 그렇지만 성욕이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대부분은 원해요. 자기의 DNA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별로 어떤 솔직하게 이 동물적인 부분만, 제가 진짜 이거 심리학적으로만 얘기해드린 거예요. 제 판단이 아니라 어떤 여자든지 상관없이 많은 유전자를 퍼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근데 어떤 여자든지 다 내가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매력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을 찾는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 자, 아무튼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분이 사냥 능력도 떨어지고 히키코모리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관리해주지 않는 이런 남자를 갖다가 만나니까 자구적으로 우리 레미 본 사랑님이 남자친구에게 여행을 가자고 추궁하고 자꾸 뭔가를 하자고 액티비티하게 나를 이끌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되는데, 그러진 못한 사람을 자꾸 바꿔보려고 했던 거죠. 제가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선장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꾸 선장 역할을 교육시키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죠?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자꾸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격을 갖다가 자꾸 자격을 갖다 키워주려는 육성하려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이 정말 사람을 원망하고 질리게 만드는 행동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남자분도 사실은 레미 본 사랑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사냥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다른 여자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자기가 사실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왔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남자분뿐만 아니라 레미 본 사랑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레미 본 사랑님도 사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상처받을 거에 대해서 되게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레미 본 사랑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 남친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프레임의 문제예요. 애초에부터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저한테 한번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시겠는데, 자라오면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이게 자라오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사연을 보면요. 봐봐요. 첫 번째 남자친구에게도 그런 행동을 했죠? 두 번째 남자친구에서 똑같이 행동했죠? 이거는요, 과거에 어떤 유기에 대한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뭔가 가정 환경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심리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해드릴 텐데, 이거는 첫 남자친구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냉정하게 판단해드립니다.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과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남자와 3년간 만났다라는 것 자체도 자신의 자존감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에부터도 얘기해드렸지만 이걸 가치 밸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알면서도 3년간 만났던 건요, 나의 가치는 그렇게 높다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돼버려요. 내 내면 세계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되게 자존감이 높고 엄청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사람을 만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자꾸 그냥 뒷바라지나 하고 사람들을 모자란 애를 데려다가 키우려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뜯어 고치려는 행동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인간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진짜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남자친구분이 뭐 이 미르코의 생존연애 TV를 보시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게 뻔하니까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바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원래 바꿔 쓰는 동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보시더라도요, 사람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드려요. 여러분 스스로도 바뀌는 게 되게 힘든데, 상대방을 바꾸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바뀌어야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너무, 그게 아무튼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건강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모자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키우는 행동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완벽한 사람을 데려다가 나랑 입맛에 맞는 사람을 데려오면 되는 거지. 그래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애초에 부족한 사람을 데려다가 키우려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가치 밸런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여기까지 원인 분석은 다 했고요. 일단 남자친구는 사냥 능력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스타일이고, 또한 우리 레미본 사랑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자존감이라는 건 프라임이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외가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제외 당연히 되죠. 예. 이거는 거의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99% 만날 수 있는 보장은 확실해요. 연락이 되고요. 만나는 것까지도 될 겁니다. 다만 이 남자친구가 다시 만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서, 예. 남자친구랑 재회는 무조건 되죠. 남자친구랑 재회가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더 이상할 정도예요, 이거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다시 연락은 받을 거예요. 연락이 올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본인이 기다리기만 하면 연락이 올 가능성도 높고, 내가 뭐 안 되더라도 내가 연락을 해서 연락도 받을 거고, 예, 그거는 다 잘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시작했을 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남자친구는 여전히 선장 역할을 못 할 거고요. 우리 그 레미본 사랑님은 선장 역할을 못하는 그 남자친구에게 불만이 항상 있을 거예요. 서로 불만인 상황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관계가 더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또 헤어지시게 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외를 시켜드리느냐라는 거에, 내가 제외를 하고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뻔히 이 사람하고 만나면 불행해질 게 뻔하고, 만나다가 또 헤어질 게 뻔한데 다시 만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저는 그런 얘기, 제가 제 입으로 뻔히 이게 불행해질 게 뻔한데 제가 이거 만나라고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 제가 레미본 사랑님에게 좀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면 또 헤어지게 될 겁니다. 예. 남자분이 좀 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남자분하고 우리 레미본 사랑님하고 좀 같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씩 자존감을 키워나가고 서로 선장 역할이나 선원 역할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변화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재회가 됩니다. 예. 재회가 되더라도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고요. 재회는 100% 돼요. 예. 재회는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연락도 올 거고요. 본인이 기다리시기만 하면은 연락 100% 올 겁니다. 예, 진짜 거의 100%예요, 이거는. 응? 안 올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 질리게 만들어서 남자친구가 지금 지긋지긋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뿐이지, 사실 이 남자는 본인이 이렇게 매달리지만 않았으면은 일주일, 뭐 거의 한 1, 2주 안에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이거는 뻔한 사연입니다. 예. 남자친구 별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예. 레미본 사장님, 남자친구가 별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배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본인 선택이고, 예, 뭐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만 하시면 뭐 딱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이게 제외가 안, 뭐 제외를 어떻게 뭐 될까요, 안 될까요? 막 되게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못 만날까 봐 막 걱정을 하거나 그럴 문제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 문제가 없어요. 예, 잘 될 거예요. 아주 연락도 올 가능성도 되게 높고 다시 이 사람하고 둘이서 만날 가능성은 너무너무 높아요. 이 남자친구의 행동 스타일 보면은 본인이 아셨다시피 약간 귀찮아하고 히키코모리 스타일이죠. 이 남자가 새로운 여자를 만날 확률요? 제로예요, 제로. 예. 0.1%. 예. 예. 0.1%의 확률. 그 여자랑 만나서 잘 될 확률요? 0.1%요. 예. 진짜 로또가 되는 벼락을 맞을 확률이랑 비슷한 거라고 봐요. 진짜 거의 확률이 없다는 거죠. 이 남자가 작업을 한다고요? 안 될 거예요. 예.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 정말 안 될 거예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남자는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히키코모리 스타일이고 데이트도 제대로 못 하는데 연애를 한다고요? 진짜 운 좋게 레미본 사랑님을 만나가지고 이 정도 된 거지. 사실은 이 정도 이 남자를 버틸 수 있는 남자는 없습니다. 예. 버틸 수 있는 여자는요 없어요. 없어. 예, 절대. 이 여자분이 자 앞으로도 제외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제외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나서가 문제가 되실 거예요. 제외하시는 거는 뭐 한 두어 달 기다렸다가 연락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문제 없이 될 겁니다. 예, 두어 달 있다가 연락하시면은 다시 만나는 것도 될 거고 연락이 되고 연락을 어떻게 잘 이어나가시는지에 따라서 잘 되는데 주의사항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전화했을 때, 전화나 이제, 제외하시는 분들이 항상 실수를 하는 게, 전화를 해가지고 항상, 뭐라고 해요?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나가려는 행동을 하게 돼요. 뭐, 잘 지냈어? 우리 다시 만날까? 뭐, 이런 것들 통화 좀 잘 된다 싶으면은, 이어나가다가 좀 잘 된다 싶으면은, 우리 다시 시작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정말 안 좋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고양이가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갖다가 우리 집에 데려다 키우고 싶어요. 그럼 내가 강제적으로 납치를 해서 데려오면 되나요? 뭐 고양이는 그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고양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납치가 안 됩니다. 예, 납치를 하면 여러분들은 납치죄로 잡혀가요. 뭐 약취 유인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인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집고양이처럼 길고양이처럼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우리가 우리 집이 좋다라는 걸 인식시키고 상대방을 조금씩 내 프레임 안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상대방을 꼬시는 행동을 하고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전화해서 막 마음을 돌이키려는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은 재회는 절대 안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얘기해드려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뭐 처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할 때는 항상 용건을 가지고 해야 돼요. 뭐 잘 지냈어? 뭐 이렇게 보내게 되면 상대방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할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너는 어때? 뭐 난 잘 지내는데 뭐 그러면은 나는 항상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주고 뭐 나는 뭐 요즘에 뭐 하고 있어 그러면서 너무 길게 설명을 하지면 안 돼요. 짧게 상대방에게 길게 설명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은 처음 만났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질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할 때는 최대한 짧게 하고 먼저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지냈어? 얘기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 그냥 뭐 하고 지냈어? 그리고 나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 갑자기 뭐 생각나더라 그러면은 나도 그랬구나. 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나와. 그러면은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은 뭐 잘 지낸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나중에 또 연락할게 라고 얘기해서 짧게 마무리를 지으시면은 상대방은
아쉬움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먼저 마무리를 짓게 되면 또 아쉬움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짧게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큰 부담감을 주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또 다음번에 또 며칠 후에 또 연락도 하면 또 연락도 받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조금씩 관계를 조금씩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갑자기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다고 상대방의 마음이 클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과 막 간절하게 재회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천천히 접근을 해서 감정을 조금씩 키워놔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연락을 하실 때 자기가 감정이 크고 뭐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달 동안 기다렸으니까 마음이 엄청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자기의 큰 감정 때문에 어떻게든 이 연락을 길게 이어나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막 1시간, 2시간씩 막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3, 4시간씩 통화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질리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학습을 하게,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라서 요번에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연락을 받을 때, 아, 얘랑 연락을 하게 되면 한 몇 시간 뽑더라고. 그러면 아, 이거 받아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뭐 얘기만 하면 전화를 끊지를 않고 한 몇 시간 끄는 거야. 차라리 남자 쪽에서 좀 선장 역할을 잘해가지고 중간에 내가 끊어줄 수만 있으면 참 상관이 없는데, 남자도 또한 선장 역할을 못해서 끊지 못해. 그러면 둘이서 서로 지루해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야. 지금 이 3년 동안 만나는 이 연애 관계처럼 말이죠. 예. 그래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이 사람 변한 게 없구나. 똑같구나. 또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또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게 뻔하고, 예전 추억 떠올려봐야, 야, 그때 뭐 아직 너 나한테 마음이 있어.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뭐예요? 상대방에게 너 아직 나 좋아하니? 나 어때? 괜찮아? 이런 걸 물어보면 상대방이 지금 당장 감정을 갖다 살피게 되는데,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크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만에 연락했을 때 단순 호기심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 그동안 연락이 안 왔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받는 거지, 여러분과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받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감으로 아니, 아직까지 내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난 아직 나는 너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답정 넣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의 감정이 아직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너 나랑 나에 대한 감정이 어때라고 하면 감정 별로 없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제외할 생각은 없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거의 99.99%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당연한 거죠. 예. 지금 당장 제외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만나다 보면은 제외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나랑 사귈래? 라고 했을 때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과 데이트를 해보고 진짜 그냥 운이 좋게 진짜 서로 외로워가지고 미쳐 사무치게 외로울 때, 그래 나도 외로우니까 한번 만나보자 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경우는 있어도,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서로 간에 감정을 크게 만들어놓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절대 뭐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막 만나자고 한다고 그냥 좋아요 하고 만나요. 예. 그럴 일은 진짜 1000명 만나면 1명이 있을 정도? 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확률 게임이란 거죠. 낮은 확률의 게임에 로또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접근을 하시고 텀을 갖고, 나중에 레미본 사랑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 접근을 하실 때 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상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제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더 자세하고 그때그때의 대응이 너무나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대비를 하지 마시고요. 이게 제외는 되니까 그때 가서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제가 얘기는 해드리겠는데, 이건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던 거라 또 요번에 오랜만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거,
연락을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귀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락을 하더라도 용건만 간단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용건 끝나면 끊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대화를 마무리 짓는 연습, 연락도 마무리 짓고 데이트도 마무리 짓고 스킨십도 마무리 짓는 연습, 이거 꼭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 제가 하라고 해도 뭐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얘기는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행동. 너 마음 어때? 나 좋아해? 이런 행동. 아,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만났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얘기 해봐야 상대방이 질리게 만들 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거나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행동. 상대방의 이게 왜 안 좋냐면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너는 어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때? 넌 나 좋아하니? 나랑 계속 사귀고 싶어? 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상대방이 또한, 질리는 감정, 가치가 낮아지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질리는 감정이 또 들게 됩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런 것들 절대,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외를 하실 때도 하면 안 되지만, 사귀는 동안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예. 절대. 예.